안녕하십니까, 이동환 TV입니다. 오늘은 숨어서 힘을 기른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도강양해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는 뜻입니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중국을 개방 개혁의 길로 이끈 덩샤오핑의 외교 방침을 말합니다. 덩샤오핑이 제시한 중국의 외교 방향은 28자 방침에 들어 있습니다. 7개로 된 사자성어의 뜻을 살펴보면, 첫째, 냉철 관찰은 국제정세를 냉철하게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운주진각은 내부의 질서와 역량을 공고히 한다는 말입니다. 셋째, 침착응부는 침착하게 상황에 대처한다는 뜻입니다. 넷째, 도광양회는 밖으로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실력을 기른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선우장졸은 능력이 없는 듯 낮은 기조를 취한다는 뜻입니다. 여섯째, 결부당두는 절대로 앞에 나서서 우두머리가 되려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일곱째, 유소자비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중국은 1978년부터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면서 경제성장에 국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는 자본주의를 도입하자는 세력과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세력이 충돌하면서 학생과 진식인들의 민주화 요구가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1989년 태안먼 사태가 일어나자 중국 공산당은 무력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과 시민을 무참히 진압했습니다. 이후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수용하면서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를 거부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중국의 자국민 학살과 민주화 거부에 대해 비판과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사회주의는 퇴보하고 민주화의 바람이 세계적으로 불게 되자 중국은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1991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가 소련 해체를 선언하고 냉전을 종식시켰습니다. 중국 사회주의의 모태인 소련의 해체는 중국 체제의 정당성에 위협이 되었습니다. 냉전시대 주적인 소련이 해체되고 중국은 미국의 새로운 적으로 상정되게 된 것입니다. 개혁 개방을 시작한 중국에게는 대내외 적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1992년 덩샤오핑은 남부지방을 순회하면서 중국 지도부의 보수적 성향을 타파하고 중단 없이 개혁 개방을 확대하는 남순 강화를 단행했습니다. 덩샤오핑은 남순 강화를 통하여서 중국의 개방 개혁을 강조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도광양해만이 살 길임을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28자 방침의 핵심은 도광양해와 마지막 부분의 유소자비입니다. 덩샤오핑은 남순 강화를 하면서 낮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일만 하자는 주장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 강화 이후에 동력을 얻은 개혁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2001년 WTO에 가입을 계기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면서 눈부신 성과를 올렸습니다. 동시에 군사 현대화와 국방력 강화로 세계 군사 강대국으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 위협론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화평 굴기를 표방했으나 나중에 화평 발전으로 바꾸었습니다. 지난 9월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세계 반파시즘胜利 75주년 기념식 좌담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왜곡하거나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서 중국 인민의 위대한 업적을 부정 비방하는 사람과 세력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광양위에서 유소자기로 나아가는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키가 작은 덩샤오핑은 이미 중국이 나아갈 길을 8자 방침인 도광양위와 유소자기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숨어서 힘을 기르고 때가 되어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공도 없고 겉으로 설치기만 하고 있는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내부를 반성하고 나아갈 미래를 내다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